제가 이제 외신을 많이 보다 보니까요. 어린이날에 한국 청와대에 그 한국 어린이들이 방문을 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니까요. 레고를 가지고 이렇게 인형들이 이를 가지고 대통령 부부와 애들 이렇게 표현을 다 했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왜 레고일까라고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이제 관심을 원래 그 중도에 왜 레고랜드를 짓는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에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물들이 9,000여 점이나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유적지를 이렇게 덮고 거기에다가 레고랜드를 지어야만 할까? 이게 무슨 세계화 세력과 연관돼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영국 여왕이 안동시를 방문한 게 1999년이었다고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입니다. 근데 제가 김대중 DJ에 대해서 이분은 그 세계화 세력이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일종의 거기 한국에 집어넣은 그런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뭐 DJ를 사랑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아니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시겠지만 제 관점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가 들었을 때에 이분이 이제 민주당 쪽, 미국 민주당이 지지하는 그런 세력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 게임이 막 쏟아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빌 게이츠와 손정희를 초청해가지고 의견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하는 짓은 같잖아요. 그래서 세계화 세력의 계보는 김대중 DJ 이후에 노무현, 삼성 중심으로 해야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물론이고 또 박근혜, 그 이후에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빌 게이츠와 손정희도 막 계속 초청하거나 전화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한국 전역에 인터넷을 깐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대한민국 전역은 인터넷으로 깔리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삼성전자가 그 애니콜을 출시를 하고 무선 인터넷이 개막되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IMF 체계에 들어간 이후에 그 DJ가 한 일이 사실은 세계화 세력에 아주 전형적인 일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해 그 김대중 정부 하에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안동을 많이 방문하잖아요. 가장 오래된 곳, 한국에서. 굉장히 보여줄 게 사실은 그렇게 안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문을 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 됐습니다. 2007년도 10월에 덴마크 여왕과 그 남편이 경주와 안동을 또 나들이 한다고 그래요. 그때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분들이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보니까요. 그 덴마크 여왕이에요. 여왕은 스웨덴과도 관련이 있고요. 또 엘리자베스 2세 현재의 영국 여왕과는 팔촌 자매 관계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프랑스 귀족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세자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덴마크 여왕은 영국, 또 스웨덴, 또 프랑스까지 유럽의 그 왕실의 그 혈통이 굉장히 믹스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덴마크 여왕이란 말이죠. 마르가리타라는 소리군요. 마르가리타 여왕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한국을 방문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분들이 다녀간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됐잖아요, 현재.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스웨덴도 잘 가고 그러면서 유럽과 굉장히 친교한다고요. 그리고 독일과도 엄청 친교하죠. 독일의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의 공조가 문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독일의 그 도이체방크에 그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한국도 많이 손실을 봤잖아요. 독일 은행이었고 이 독일 은행에 투자한 것이 중국 자금도 거기 들어갔다고 그러죠. 아무튼 그거는 조금 곁다리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덴마크 여왕을 면담하게 됩니다. 마가리타 이 여왕을 면담하게 되는데 그때가 2018년 10월이에요. 당시에는 유럽 순방의 그 마지막 방문국으로서 덴마크를 방문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방문할 때는 굉장히 그 타이틀이 그럴싸하게 타이틀을 내겁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또 주시하게 되는 거는 문재인과 그 박원순 시장과의 관계는 엄청 끈끈한 관계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박 시장의 경우는 굉장히 돈독한 점이 많죠. 근데 2014년에 덴마크 출신 그 이전 전 시장이나 덴마크의 왕세자나 무슨 덴마크 총리나 이런 사람들과 서울시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어요. 명예시민 직을 주고 명예시민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그래서 이상하게 덴마크와 서울시는 보통 절친이 아닌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덴마크의 레고랜드가 그래서라도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해가 가셨죠? 그런데 영국이나 이렇게 유럽 왕실들은 사실은 그 자본력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세력이 있죠. 근데 그것은 300인 위원회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누가 페이스북에서 자료를 줘서 보니까요. 굉장히 엄청난 그 배후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위원회는 15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전체주의적인 것, 절대적으로 통제되는 새로운 사회를 추종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아이디어들을 그 디아볼리쿠스라는 거는 일종의 악마라는 소리예요. 디아볼리가 그렇죠? 그 클럽에서 끌어낸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그 우아하고 세계에서 좋은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분들이지만 실제로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의 히틀러가 추진하던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틀러는 사실은 사회 통제에
히틀러가 쓴 책에는 아무튼 신세계 질서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상당히 전체주의적인 것을 추구한 것이 히틀러잖아요. 그리고 히틀러의 그 외할머니 쪽이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탄탄한 어떤 위원회가 전 세계의 금융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한 일을 보면요, 제가 이 링크로 제가 댓글로 달아놓겠지만 그것을 자세히 연구하신 분이 어떤 목회자,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 공부를 하신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 제수잇도 로마 가톨릭과 연관돼 있고요. 그리고 영국 황실도 이분들이 지배를 하는 것이 미국의 그 연방 페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현재의 전 세계의 부를 통제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 개인들을 통제하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도 굉장히 절친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미국 민주당 쪽 사람들이 중국과 친하잖아요. 자본력으로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자본력으로서, 또 하나는 외교라는 걸 통해서. 뭐 그 배우는 다 그 금권력이 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레고랜드 이렇게 한국에서 고유의 문화를 없애고, 그리고 그 세계화의 상징인 레고랜드를 짓는다 그래서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은 했지만, 그 어린이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굳이 레고랜드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어린이날을 기념한다? 이거 좀 지나친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